이재명 대표를 올가맨 결정적 근거, 그것은 바로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는 쌍방울과의 인연에 내이 한 벌 사입은 것밖에 없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거든요. 재판부는 이 말도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먼저 이재명 대표의 입장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쌍방울과 이재명은 대체 무슨 관계입니까? 내가 인연이라면 이거 내이 사입은 거. 제가 검사에게도 질문했지만 북한에 방문해서 사진 한 장 찍어보겠다고 생면부지 얼굴도 모르는 조폭 불법 사채업자 출신의 부패 기업과 함께 100억이나 되는 거금을 북한에 대신 내주라고 하는 그런 중대 범죄를 저지를 만큼 제가 어리석지 않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마지막에 한 그 발언 부분, 이런 것들이 이재명 대표의 속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근거가 될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생명부지, 조폭, 불법 사채업자, 부패 기업가,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아마 감정적으로 극한 대립을 할 수도 있는 말을 저 때는 그냥 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김성태 전 회장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을까 짐작을 해볼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100억이나 되는 중대 범죄를 저지를 만큼 어리석지 않다라는 말도 했는데, 이번 사안이 유죄가 될 경우에는 중대 범죄가 된다는 생각을 이재명 대표는 그때도 이미 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판결문에서 이 대표와 김성태 전 회장 그 통화를 인정하느냐 마느냐가 관건이었는데요. 그 대목 알아보겠습니다. 최 기자. 예, 두 사람 관계를 증빙할 수 있기 때문에 꽤 중요한 얘기였는데, 이 김성태 전 회장이 앞서서 지난 2019년 1월에 조선 아태이와 경제협력 협약식을 맺을 당시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전화를 바꿔주면서 이재명 대표와 통화가 됐고 그 자리에서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말했다는 증언이 있었죠. 또 이 같은 해 7월에는 북한에 방북비를 줬을 당시에 김 전 회장이 이 씨가 이때도 또 연결해서 이재명 대표와 통화할 때 저도 같이 방북을 추진하겠다, 이런 말도 했다고 증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재판부가 이 김성태 전 회장의 증언에 대해서 김 전 회장이 지난 2018년 12월 이 씨에게, 그러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이재명 지사에게 보고했냐, 이렇게 했을 때 이 전 부지사가 당연히 그쪽에 말씀을 드렸다, 이런 말씀을 반복해서 진술한 것도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이런 해석도 내렸습니다. 네, 최 기자, 그렇다면은 뭐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굳이 비유를 한다면 이재명 경기지사는 갑의 위치에 있고 김성태 쌍방울 회장은 을의 위치에 있어서 뭔가 읍소하고 매달리고 약속드리고 뭐 이런 말투라고 봐야 됩니까? 뭐 갑을 관계에 있었는지 여부는 그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알 수 없겠지만은, 네. 오히려 갑을이라고 하면 이재명 대표와 당시 이화영 전 부지사였겠죠. 네. 이 전 부지사 입장에서는 평화부지사 역할이었고 이 쌍방울을 통해서 자금을 댈 목적이 있었고, 네. 이 자금으로 이재명 대표의 방북이나 관련된 대북 사업을 도와줄 용의가 있었다면 중간에서 이 사업을 성사시켜야 하는 가장 이제 을의 위치, 어떻게 보면 간절한 입장은 이화영 전 부지사였을 거기 때문에 이 대표와의 통화를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매개체 역할을 주도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아무튼 저 사람들의 관계, 이재명, 이화영, 김성태 이 세 사람의 관계, 이제 나중에 재판이 거의 마무리가 될 단계에서는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날 겁니다. 돈을 내는 쪽은 김성태, 그렇지만 이재명은 정치적으로 고위 권력자, 공직자이고 이쪽은 기업을 하는 사람이고 이제 이런 사이다 라는 점을 일단 볼 수 있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측은 김성태 전 회장과의 통화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기억도 못하고 얼굴 한번 본 적도 없다, 생면부지, 그런데 100억을 쓴다는 것 상식적이지 않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는데, 자, 여기에서 수원지법이 지난번에 1심 판단을 내릴 때 결국은 신현영 의원께 여쭤봅니다. 결국은 김성태 전 회장의 말은 신빙성이 있고 이화영 전 부지사의 말 쪽은 믿을 수가 없고, 이제 이렇게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 측은 이 판결이 1심에서는 편파적으로 김성태 회장의 그런
증언만을 가지고 판결을 한 거기 때문에 편파적이다라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물론 재판부는 김성태 회장의 뭔가 진술이 일관성이 있고 구체성이 있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다라고 높이 평가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재판이 뭐 2심이나 항고심으로 갔을 때는 항소심으로 갔을 때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상황이고요. 네. 실제로 진술이기 때문에 아직 명확한 문건보다는 이거는 번번의 판단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영향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정치인으로서는 항상 이게 술자리가 있으면 네.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전화 바꿔주면서 안녕하세요, 뭐 누구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런 통상적인 그런 전화 바꿔주기에 대한 관행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실질적으로 뭐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또는 뭐 그런 도지사이기 때문에 누군지는 잘 모르고 안면식도 없지만 친근하게 보여야 되고 잘 아는 것처럼 보여야 되고 추후에 그런 사람들을 기억해야 되는 또 그런 어려움이 있다. 그 술자리마다의 그런 관행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 그 대표 입장에서도 통화를 했을지언정 그런 것들이 다 기억에 남는 것이 아니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변론을 했을 걸로 보이고요. 실제로 김성태 회장의 입장에서도 그렇게 800만 달러 같은 큰 돈을 뭔가 투자를 할 때는 회사의 입장에서 당연히 수익이 나거나 유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과감한 투자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여러 가지 쌍방울의 주가에 대한 기대감, 회사를 뭔가 번창하는 데서 이런 부분이 유리할 것이다라는 부분들이 이번 판결에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되지 않았다라는 그런 불편함들이 지금 이재명 측에서는 있는 것이고요. 실제로 그 중간에 있는 이화영의 부지사의 그런 뭐 이재명 대표한테 보고를 했다. 그럼 우리 잘 아는 사이고 아주 긴밀한 상황이기 때문에 나한테 얘기하면 다 해결된다는 식으로 어떻게 보면 과잉 그런 해석이나 설명을 김성태 회장한테 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조금 더 소명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니까 납득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화영 부지사가 이럴 가능성을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사실은 이재명 대표한테 일일이 다 허락받고 보고하고 이런 측면이 없었던 그런 시점에 있어서도 이제 김성태 회장을 이렇게 내가 이재명 지사한테 말하면 모든 건 다 돼. 이제 이런 식으로 이미 허락도 받았어. 이렇게 좀 과장되거나 거짓을 이야기했을 가능성까지 이제 짚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신 의원님, 신 의원님도 이제 그런 경험도 있으신 것 같은데 뭐 일반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이제 저녁 자리에서 옆에 가까이 있는 사람이 전화 좀 받아봐. 그러면 전화를 받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떠오르지도 않고 얼굴도 잘 모르겠고 하지만 이제 전화로 연결됐으니까 인사 나누고 고맙습니다 하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경우가 있는데 더더욱이나 경기도 지사라면 말이죠. 그런데 이번의 경우에는 100억 원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예요. 자, 그렇다면 이 통화는 조금 다른 통화가 아니었을까요? 글쎄요, 저희가 그거를 뭐 판단을 할 수는 없을 것인데 예. 저 같은 뭐 초선 국회의원 했던 경험과 그리고 이게 경기도라는 엄청난 몇백만의 국민을 관장해야 되는 지사의 급에서는 아마 전화 오는 그런 사람들의 숫자와 그리고 그 비용에 대한 스케일은 상당히 다를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래도 그 지자체로서의 행정력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비용에 대한 부분도 당연히 각인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 규모나 그런 것들이 저희와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무조건 그렇기 때문에 100만 달러나 되면 무조건 기억해야 된다라는 논리로 가는 거는 좀 과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모든 그런 법리적 판단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그런 부분은 무죄 추정의 원칙 저도 동의를 하죠. 네. 그러나 이제 이 자리가 어떤 자리였냐 하는 거 대단히 중요하죠. 네. 일반적인 술자리가 아닙니다, 이게. 예. 그리고 이거 국제 전화예요. 예. 2019년 1월 17일에 중국 선양에 있는 한 호텔에서 모임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 자리에는 김성태, 이화영만 있었던 게 아니고 북한 측 송명철 그 실장도 있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북한 측 인사하고 다 같이 지금 저 장면인데 다 같이 있는 데서 이제 그때까지는 800만 불이 아니고 네. 500만 달러입니다. 예. 스마트폰 사업비. 이 문제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뭐 그거를 전달하고 그거를 김성태 전 회장이 내가 맡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술잔이 오고 가고 있는 자리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뭐 국회의원이든 일반인이든 누가 이렇게 얘기하다가 농담하다가 누구 바꿔줘 그러면 뭐 전화 통화하고 이런 수준의 술자리가 아니다. 네. 그리고 이건 국제 전화다. 네. 그다음에 김성태 전 회장이 한 말이 있어요. 거기에 이재명 지사는 그때 국내에서 재판을 받고 있었거든요. 네. 재판이 끝난 직후에 전화 통화를 한 건데 네. 그때 한 말이 있어요. 내가 이만저만해서 500만 불을 부담하기로 했으니까 네. 그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해서 고맙다고 얘기를 했다는 게 김성태 전 회장의 기억이거든요. 네. 그거는 물론 이재명
대표는 기억 못할 수 있죠. 네. 그러나 저 정황, 저 상황은 일반적인 술자리 수준에서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네, 이거죠. 그러면서 김성태 회장이 자신이 쓰게 될 돈 500만 달러에 대해서 딱 하나를 걸어놓습니다. 저도 방북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막 가면은 거기에 수행원 또는 수행 기업인 뭐 이런 얘기를 미리 이렇게 좀 걸어놓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성 의원님. 아니 그래서 저조차도 정치를 지금 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런 전화 많이 받거든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술자리 하시다가 야 내가 누구 알아 이래서 전화 바꿔주는 경우 많습니다. 네. 아니 그런데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아유 뭐 성현님 열심히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지. 전화 와가지고 북한 사람들 초대해서 행사 잘하겠다 누가 그렇게 얘기합니까? 네. 만약에 제가 전화 바꿨는데 북한 사람들 초대해가지고 행사하겠다 저도 같이 방북을 추진하겠다 이런 얘기하면은 저 국정원에 신고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대화가 무슨 뭐 전화를 뭐 정치인한테 바꿔줘가지고 인사치레다 이렇게 지금 민주당 쪽에서 해명하고 있지만 이게 돈이 지금 100만 달러랑 연관이 돼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북한과도 지금 연관이 돼 있고 아까 또 최용욱 그 국장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중국에서 전화가 온 건데 이거를 무슨 뭐 인사치레다 저는 이거는 좀 납득이 안 된다 봅니다. 네, 두 분의 말씀이 우리 신 의원님 말씀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 아니고요. 여러 가지 가능성을 짚어준 거고 그리고 이제 최종적인 판단은 아마 재판부가 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네, 저도 1분만 발언을 아, 드리겠습니다. 네네네. 아니, 더 하셔도 됩니다. 네. 좀 전에 최병무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을 때 나왔던 자료 화면 있잖아요. 예. 그 자리가 저기 중국에서 있었던 자료가 맞습니다. 예. 근데 그 중에 다시 한번 영상이 나올지 모르겠는데요. 김성태 회장 옆에 있는 사람이 지금 저쪽이 이화영부터 해가지고 이화영, 그 옆에가 송경철, 송명철, 김성태, 그리고 왼쪽에 있는 사람이 안부수입니다. 네. 안부수 회장도 그때 그 당시에 그 자리에 같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그때 얘기했던 것이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불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이 자리에서 있었던 이 안부수 회장이 받았던 1심 판결, 이것은 그 쌍방울의 주가 그 상승을 노리고 했던 대북 사업, 또 하나는 스마트팜 비용 대납이 쌍방울이 대북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회를 선점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던 1심 판결문,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 포인트라고 저는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